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우 70포인트 0.2% 하락했고요. S&P 500 0.5% 하락이고 나스닥 1.1%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 2.36% 하락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주간 하락세입니다. 화요일에 대한 그 임시 면허 연장 안 할 거라는 뉴스 이미 목요일 날 나왔었고요. 금요일에는 백악관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공기업들 인리스팅, 상장 폐지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알리바바 이런 그 중공기업들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내렸고요. 이런 것보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미국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 주가 그래프 보시면 50불선에서 놀던 주가 이틀 새 43불대로 주저앉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했고요. 미국은 10년물, 30년물 장기채 수익률은 올랐고 중기채 수익률은 내렸습니다. 달러 지수는 98.76으로 상승했고요. 원달러 1202원, 원엔 11.14, 위안달러 7.12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크게 내리다가 결국 하락분 되돌리고 찔끔 내렸습니다. WTI 56불선, 브렌트 61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미국 9월 캔자스시티 연준 제조업지수 10일로 급증했습니다. 2개월째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도쿄의 9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0.5%로 예상보다 낮습니다. 중공의 8월 산업이익률 1.7% 감소했고요. 연율 2% 감소세입니다. 프랑스 8월 소비자 지출 0% 변화가 없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월간 0.3% 감소했고 연율 0.9% 증가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142억 불로 급증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이후 매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생산자 물가지수 8월 마이너스 0.4%, 연율 마이너스 1.4%입니다. EU 9월에 기업 소비자 설문조사 산업전망지수 모두 예상보다 낮습니다. 브라질 실업률 11.8% 나왔고요. 미국 근원 내구재 수주, 이거 빅데이터입니다. 8월치 예상 0.2%보다 높은 0.5% 증가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가계의 소비를 측정하는 것인데 8월에 둔화되어서 0.1% 증가입니다. 7월 0.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것 때문에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좀 깔아먹을 것 같습니다. 8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예상과 같은 연율 1.8%입니다. 8월 내구재 수주 감소 예상과 달리 0.2% 증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8월 내구재 수주 이거 예상은 감소였는데 0.2%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관련 3대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9월 값은 모두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9월에 미시간대 5년 인플레 예상치 2.4%입니다. 정점 중에서요. 미중 무역협상이 일정이 워싱턴에서 10월 10일, 11일 이렇게 열린다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된 것 같죠. 그래서 지난 5월 이후에 썩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대들던 중공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지난 아마 8월 30일경부터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트럼프가 중공의 고위 대표가 조용하게 협상하자는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나도 조용하게 협상하는 거 좋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는데 이 트윗에 대해서 중공의 무슨 대변인 따위가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지랄을 하고 말이죠. 무슨 인민일보 자매지 신문 편집장 따위가 또 중공 태도는 변화 없다고 대들고 지랄하고 그게 사더니 하여튼 그 이후로 중공은 잠잠해졌습니다. 예. 미국 농산물도 사가고요. 네. 대두하고 돼지고기 같은 거 엄청 사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심사항이잖아요, 농산물이. 그래서 일부 품목 미국산 관세도 면제시키고. 그런데요, 조용한 게 뭡니까? 언론을 공개되는 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되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 이거 쪽팔리니까 항복하더라도 체면 세우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데 그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공의 그 희망사항으로 보이는데 중공의 희망사항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넘어서자 이겁니다. 미국과 싸워서는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을 이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속이다가 미국이 한놈 팔 때 뒤통수 까야 한다 이겁니다. 중공의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미국은 더 이상 중공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반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주류 세력의 수십 년 형성된 견해를 트럼프가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재선가도 탄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공의 희망사항과 달리 트럼프는 중공의 성장세 꺾어버리겠다. 이게 목표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의 성장세를 꺾기 위한 조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환율, 거래 제한에 이어서 드디어 미국 자본의 중공 투자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공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권시장에 상장된 중공기업 수는 대략 156개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국영기업이 11개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 미국 정권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카드가 까졌습니다. 블룸버그, FT, CNBC 이런 데 동시에 이거 보도가 된 건데 물론 그 미 재무부는요. at this time 지금 이 시각 당장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자본의 중공 투자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그 트럼프가 폭발적으로 표현한 말이 떠오릅니다.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공은 필요 없다. 저딴 거 없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지금의 중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이 말이 실천되는 거 아닌지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라는 거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다 합친 거랑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독일, 프랑스, 중공, 한국 이 상대적 시장 규모 저는 쪼그라들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성장 속도는 미국 자본시장이 더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뜻입니다. 화웨이 임시면허 90일 연장해 준 거 이게 11월 18일 종료되는데 재연장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협력하는 국가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제재할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내린 거 이 점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 그 중공 의존도 매우 높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중공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공장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중공 대체할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출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지난주 실적 발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1분기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살짝 감소한 수준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거는 화웨이 제재 이후에 매출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할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중공거래 제한 강화될 거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텔 주가는 상대적으로 아주 견조합니다. 두 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인텔은 꼴랑 0.27% 하락입니다. 즉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상 미국을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은 3등에 불과하고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업, 메모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결국 지금 판세는 화웨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화웨이 대체 기업이 중공과 중공 이외 지역에서 뭐 2개 이상 여러 개가 등장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여지는데 화웨이 대체 세력이 성장하기까지 가장 타격 입을 회사가 마이크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가는 이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유리한 시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9대 주력 수출 산업 중에서 8개 산업을 5년 이내에 중공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문입니다. 이 주장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패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릴 것입니다. 미국 EU 간의 불법 보조금 상계관세 관련 WTO 소송전이 15년 만에 드디어 미국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30일 오늘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이 시간에 이미 이런 내용 여러 번 제가 분석해 드렸었습니다. 발단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항공기 시장에서 미국 보잉이 압도적 글로벌 1위입니다. EU가 여기에 에어버스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경쟁에서 자꾸 졌다는 겁니다. 이게 적자가 쌓이니까 그냥 두면은 에어버스가 퇴출되니까 EU 차원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WTO 위반이라고 2004년에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소송이 EU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EU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미국도 보잉사에 보조금 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미국 측의 사실상 완전 승리입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뭐 이렇게 결론은 나왔지만 이거 사실상 미국의 완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EU가 에어버스에 준 보조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났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EU에 대해서 이 불법 보조금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은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 USTR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산 규모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80억 달러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WTO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미국이 이거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EU도 만약에 미국이 이 상계관세 부과하면은 EU도 보복관세 부과한다. 그거 예고한 금액이 대략 40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80억 불 EU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WTO 판결을 근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EU가 여기에 대해서 또 40억 불 보복하는 거는 근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이 EU의 보복에 대한 또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이것과 별개로 무역 확장법에 따른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가 여전히 지금 협상 중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EU 또 그 핵심에 있는 유로존 경제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봅니다. Of course no. 무슨 말인가요? 이란의 로하니가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핵 협상과 이 제재를 둘러싼 물밑에서 광범위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로하니 희망사항은 미국이 2015년 핵 합의 테이블로 돌아오고요. 제재를 해제를 하면은 핵 협상 재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번 밝혔는데 이렇게 하면 이란의 100% 완성인데 미국은 웃고 말 일이죠. 미국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갑자기 로하니가 미국이 제재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미국과 이란이 대화 재개한다. 즉 로하니 말대로 하면은 미국은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제재를 완전 해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발표를 해서 잠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유가 급락하고요. 그랬는데 트럼프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Of course no.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해버렸습니다. 3분기 마지막 날인 오늘에도 한국 경제에 망가지는 소리, 우울한 소식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최근 5분기 연속
증가해서 2, 4분기에는 사상 최대치 150억 불을 넘었답니다. 예, 아직 3,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오겠죠. 3, 4분기 실적은 또 한 몇 달 뒤에 나오겠죠. 뭐 그것도 또 150억 불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갱신 지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분기 150억 불 해외 직접 투자, 이게 전년 동기비 13.3% 증가했고요. 1, 4분기보다는 6.3%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다룬 내용이고요. 안건은 이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는 투자 안 하고 해외에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투자 기피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38.3% 최고입니다. 즉 한국 제조업 급속하게 공동화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올려드리는 기사 마지막 줄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화, 현지 시장 진출,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피하다. 세금 처먹고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저런 긍정적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한국을 이탈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국 탈출 러시라고 봐야 합니다. 톱발 광견들 모조리 소각하고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 지속적으로 더 급속히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민주화를 가장한 붉은 기생충 같은 저거편 변호사 새끼들 끌고 모아갖고 공수처라는 거 만들어갖고 저거편은 봐주고 남편은 적폐로 몰아서 박살내고, 그러다가 수사받다가 자살하면 속으로 좋아할 것 같고요.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들은 다 몰아내버리고 톱발 광견들로 대신 채우고,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 장악해서 사회주의 혁명 완수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조국이 같은 저런 인간을 싸고 돌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동이 노골적으로 싸고 돌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파괴하고요, 정의 파괴하는 더불어 지랄 사기 조작당 이 붉은 기생충 무리들이 저거편 전국에서 다 끌어모아가고 또 사기 지랄 난동질 어저께 해댔습니다. 숫자 100배 뻥튀기 조작 선동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10,000명 모이면 100만 명 모였다고 뻥튀기고요. 2만 명 모였으면 200만 명 모였다고 뻥튀기 하는 거죠. 조국이 수호하자는데 무엇을 지킨다는 겁니까? 조국이와 그 처와 그 아들, 딸들이 한 행위들을 옹호하고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예? 그들의 그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를 증명하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까? 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드디어 문동이 거짓의 가면을 벗고 조기를 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싸움은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법과 불법 세력들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말이 성명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저는 와닿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또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동이 짓거리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립니다. 전국의 톱발 광견들이 총동원되어서 멍멍지수되는데 저게 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사기 선전선동질에 쏘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소복하게 모였을 때 톱발 광견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소각 처리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조국이 가족 범죄 사건 수사 브리핑 소상하게 매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 권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보다도 상위의 헌법 원칙입니다. 조국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